기독교 성지 순례의 중심지, 세계를 이끄는 힘 유대인 교육.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만든 성공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키부츠인데요. 유대인들이 교육만큼이나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협동심일 텐데요. 키부츠 사람들은 협동 정신 위에 더불어 사는 삶을 지으며 저마다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든 공동체 정신.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아름다운 정신. 성지가 좋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공동체 키부츠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지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성지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성지를 떠올리지만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키부츠입니다. 키부츠가 뭔가요? 예, 키부츠 하면 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그 전신이기도 하는데 네.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아. 예. 그 집단 농장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농장을 떠나서 네.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는 네. 그 속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네. 더불어 사는데 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도 있고 네. 그러나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네. 아마 이 공동체로서 가장 성공한 오. 아마 곳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키부츠는 1900년대 초에 1909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몰려온 그 유대인 이민자들이 네. 이제 함께 살면서 땅을 일구고 이제 사실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큰 원동력은 네. 키부츠예요. 그렇군요. 예. 예, 단체로 이렇게 이제 협동도 하고 또 이제 서서히 이 키부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병대처럼 군사 훈련도 하면서 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키부츠를 지키고 네. 또 그 자체에서 학교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국방부의 장교의 50%가 네. 이 키부츠 출신이랍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동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네. 형태가 있는데 이 키부츠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키부츠가 네. 이제 그 관심을 갖게 주목을 되고 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를 가게 되면은 사실 키부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마을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아. 이제 왜 왔나 그러면 네. 구경 왔다 그러면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마 이 C채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네. 이 잘 아는 저의 그 오랜 그 친분 있는 분을 통해서 네. 그 내부를 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야, 성지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키부츠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렇죠. 박사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보시죠. 이 이스라엘에서 키부츠 하게 되면은 네. 이 가장 그 유복한 공동체 네. 또는 유복한 아주 그 잘 사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네. 농사를 통해서 가장 부강한 네. 마을과 가정과 나라를 이룬 것 중에 한 곳이 키부츠인데요. 네. 사실 키부츠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3차로 옮기면서 또 다양한 모습을 갖췄지만은 네. 농사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한번 키부츠를 잠깐 보게 되면은 네. 되게 부러워해요. 네. 예, 우리가 이 젊었을 때는 개인주의로 스스로의 그 성공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살았지만은 네. 이 연세가 들면은 젊어서 일한 그 사람들을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지고 평화로워요. 그러면 평생 참 자유롭게 이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서부터는 네. 뭐 학교라든지 공부를 다 책임을 네. 져주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제 노년까지 네.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가 이 키부츠 사람들은 개인 차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여기 한 2천여 명 되는 키부츠 공동체인데 160여 대의 차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키부츠 소유의 차가 160여 대가 있고 누구나가 신청해서 예.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혼자 가면 작은 네. 차를 여러 명이 가면은 이 큰 차를 해서 네. 부러워요. 공유 경제 개념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하는데 네.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쓴다고 하게 되면은 네. 차가 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청한 대로 와서 네. 키를 떼죠. 그렇군요. 네.
키를 빼고 차를 타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내가 고칠 필요 없고 이 차만 관리하는 또 키부츠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도 잠깐 봤는데 여기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어린아이여서부터 연세 있으신 분까지 한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온갖 키부츠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한 분야만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 차를 관리한다 하면 뭐 식당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고 또 이 옷 같은 거는 또 이 세탁소에 맡기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모든 요원들이 공동으로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다가 또 만약에 실증이 나게 되면은 이 업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1세기의 개인주의화가 이게 돼 있는 이때에 정말 사람 사는 곳이 키부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또 이게 혹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가요? 일단은 이 키부츠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라서 종교력은 이 종교심은 깊지는 않아요.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 고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월절, 초막절 이 절기는 아주 민족의 전형적인 거로 잘 지키지요. 파티도 하고. 자, 제가 이제 자동차를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간 곳이 빨래. 여기는 세탁, 그러니까 소 같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2천여 명이 거대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나 누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고 집수리도 하고 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거대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맡은 부분만 이렇게 보면 이제 색깔이 많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다양한 색깔이. 그러면 이제 옷보따리 빨래할 것을 가지고 오면은 중요한 거는 색깔별로 놓아야 돼요. 흰색은 흰색, 뭐 빨간색은 빨간색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내 옷을 어떻게 찾지? 모든 옷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빨래할 필요가 없이 없어요. 빨래가 생기면 이곳에 세탁기가 와서 없어요, 집에는. 색깔에 맞춰서 던져놓고 그러면 이제 깨끗한 세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수거된 거를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분류를 해서 돌리는 거예요. 좀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럼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국인 자매를 봤는데 왜 키부츠홈 볼런티어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볼런티어로 오면 이런 여러 일 중에 하나를 맡아서 하고 빨래를 하고 나면 다시 분류를 해 놓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요즘은 이제 이제 잘 눈에 안 띄는데 가끔 가면 한국인 이 청년들이 이제 볼런티어로 와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제 번호가 보이죠? 오른쪽에 148, 149 하면 빨래 해놓은 거를 그 번호대로 다 이제 개서 선반에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날 때 와서 내 빨래를 이 집에 이 빨래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네요. 일종의 뭔가 이렇게 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래서 다 오래들 사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또 뭐 슈퍼에 가서도 여기 이제 제가 했더니 이 어르신의 번호를 보여주면서 내 번호는 여기다. 541번이야 그러면은 이 빨래 해놓고 2, 3일 있다 오면 이게 뭐 다 이렇게 해서 손자가 해놓은 것처럼 갖다 놓으니까 와서 가져만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키부츠는 일종의 뭐 회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회비가 아니고 이제 빨래를 가져가는데 이 키부츠가 공동으로 이 일을 하는 건데 수입을 벌어들이는 건데 그래서 이 키부츠가 잘 사는 키부츠도 있고 못 사는 키부츠도 있어요. 뭐 못 산다기보다도 좀 덜한데 자 요거는 이제 보통 키부츠는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럼 이제 남은 여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뭐 편안하게 이제 대우를 받고 사는데 이 어르신들은 이 70, 80대 되셨는데 내가 비록 은퇴는 했지만 일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또 볼런티어로 프로페셔널 일거리를 전라인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금세 뚝딱 만들고 저 보세요. 저 어르신 저기 이제 할머니는 86세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심 있는 데까지 일하겠다 해서 이게 이제 키부츠 정신이에요. 꾀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평생 일을 해야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죠. 또 키부츠에 도움이 돼야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 또 아버지 손자 손녀까지 어떤 데 4대가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달라도 큰 그 키부츠 안에 밥 먹을 때 매일 몇 차례를 만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또 자녀들을 수시로 보니까 야, 이건 낙원이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이.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또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을 네, 하고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를 갔다가 이거 물어봤더니 이제 잠시 점심시간에 네. 한두 시간 쉴 때에 이제 네. 자기 애들 만나는 거야. 아,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우, 네. 그러니까 이곳에 유치원 말고도 그 일반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까지 있죠. 아,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이제 그 시내를 저 도시로 네. 가지만은 이 유치원, 초등학교는 반드시 있고요. 중학교서부터는 이제 그 규모상 여러 키부츠가 합해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여러 키부츠들이 연합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당연히 다 무상이죠. 네, 그러니까 네.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20몇 세가 되면 이제 키부츠 정식 멤버가 될 건지 아니면 나가서 일반에 이제 취직하면서 자기가 살 것인지를 네. 정하는데 선택할 수 대부분 있고. 남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키부츠 멤버들을 만나면 굉장히 차분해요. 뭐 막 각박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요거는 이제 그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만 모셔놓은 곳이에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거동이 불편하거나 더 이상 이제 되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그 실버타운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직전까지 계시다 가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저런 곳에 있어도 자녀들이 늘 찾아와서 네. 뵙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요 온 곳은 왜 저것을 얘기하냐면 네. 이거 식당인데 이분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식당까지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밥을 또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또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인 그렇죠. 거잖아요. 나는 저거를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밖에 이제 나가서 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일손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야, 이 키부츠의 식사를 한번 본다면 이게 호텔 이상이에요. 그렇군요. 다 내가 먹는 거죠? 우리 가족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건강식이고 네. 제가 일반 호텔 4성급보다 식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부사님께서는 이제 시식을 해보시려고 지금. 네.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기 그 초대 mem버 중에 가정이 저랑 한 10여 년 친분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또 이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어르신은 어르신들끼리 또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일터로 나가도 이때는 또 아버지 하면서 만나고 네. 삼촌 만나고 그래서 야.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 가정이 뭔지 또 더불어 산다는 게 뭔지 그렇죠. 이 사실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이 키부츠에서도 네. 그래서 온갖 그 다양한 상황에 이제 기본적인 페널티, 이동 벌칙도 주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가 되는데 성공을 한 거죠. 나름의 또 규정이 있군요. 네, 이것도 자전거포. 그러니까 이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 그렇죠. 이 자전거 와서 이제 언제든지 네. 이 자전거 끌고 나가고. 또 수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이분들 네. 사실 청년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전거가 좋아서 이분이 사이클 선수였대요. 그래서 나는 이 키부츠에 이 자전거에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관리 담당을 또 맡으면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그러면 키부츠가 저희가 한 곳을 봤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국의 50%의 국민이 키부츠. 왜냐하면 사실 초창기 건국 전부터 있었었는데 네. 이 유대인에 대한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라든지 베두인들의 이 저기감 때문에 네. 단독으로 살 수가 없었대요. 네. 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이 이민 전에는 뭐 은행 일을 했던 뭐 사무직을 했든지 간에 이거에 와서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농사 경험도 없었던 이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농토를 개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하게 되면 농업이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이 차츰 이제 경제가 이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많이 이제 탈퇴도 하고 네. 또 이 키부츠가 해체를 해서 이제 사유화도 됐는데 네. 지금 전국에 아직까지도 한 230여 개의 공동체가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한 2, 3% 정도는 네. 이 키부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꽤 많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선택할 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 키부츠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있는지 그게요. 궁금해요.
내가 이 키부츠에 오고 싶다 하게 되면은 먼저 들어와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그냥 그 정식 멤버가 아닌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내가 살아갈 만한지 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키부츠 멤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원이 될 수 있는지를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키부츠 멤버에 대해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을 한 18세, 21세까지 하고 나서 키부츠 멤버들의 동의가 있어야 남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든지 인간의 그 욕심이 끝도 없지만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멤버가 되면 정말 가족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신앙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온 재산을 들여서 함께 공동체를 했던 것이 기록에 있지요. 결국은 비록 그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성공을 해야만이 교회가 건전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의 문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